네, 1번.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갑소유의 상가 건물의 1층 점포를 을이 분식점을 하려고 갑으로부터 2022년 2월 16일 날 보증금 6억,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 상임법이 적용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상임법은 주임법과 다르게 보증금액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데 지금 보증금액을 계산해야죠. 어떻게 계산하죠? 6억. 이 차임을 이 보증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하거든요.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즉 1억이죠. 7억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7억 원 보증금으로 지금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죠. 이런 경우인데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게 보증금의 기준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의 기준금액은 지역별로 달라요. 아시겠나요? 이거는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면 상임법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보증 기준금액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암기하셔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선 지역별 금액부터 볼까요? 이 기준금액 어떻게 되냐면 서울이 9억 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서울 주변에 뭐 기타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밀 억제 권역, 서울 제외한 과밀 억제 권역은 6억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뭐 인천광역시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경기권 외에 부산광역시도 6억 9천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1번, 2번. 그 다음에 5억 4천만 원이 기준금액인 경우가 있어요. 방금 봤던 서울, 부산, 인천도 포함된다고 했죠? 2번에. 이 제외한 기타 광역시들. 그 다음에 세종시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어떻게 됐죠? 7억이잖아요. 그죠? 여기 7억. 그래서 세종시는 5억 4천만 원이 보증금 기준 금액인데 그것보다 더 지금 위에 있는 경우죠. 지금 이쪽 파트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임법이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두 문자를 기억을 하셔야 한다고 했죠? 어떻게 기억한다고 했죠? 대권 3기 표준 요구, 그 다음에 코로나 증감 청구, 이렇게 7가지라고 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대항력, 권리금 보호 규정, 3기 차임 면책 시 해지 규정,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코로나 때 3개월 이상 제한 조치를 하면 임차인이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입니다. 그게 증감 청구는 차임 증감 청구,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7가지 경우예요. 됐죠?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볼까요? 그래서 지금 7억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경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걸 찾아봅시다. 기억해 볼게요. 을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이게 뭐죠? 대죠. 되니까 무조건 적용되는 겁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그래서 적용되죠. 니은번. 을이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시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에,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은 방금 봤던 대권 3기 표준 요구 코로나 증감 청구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우자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하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이런 경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7억 원이니까.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예요. 6번 볼까요?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쭉 보서 집합 제한 조치 있죠.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러면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코로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폐업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용되는 것은 기업과 디귿번이겠네요. 네, 됐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예,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정보 제공 요구할 때 체결하는 자는 아시겠나요? 이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방금 봤던 것처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런 문제랑 이렇게 법조문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런 경우는 법조문을 정확히 아셔야겠죠? 네, 틀린 지문이에요.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했어요.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이거 맞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했다. 이게 뭐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때 갱신 거절 사유죠.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죠? 전체 임대차 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틀렸죠. 왜 틀렸죠? 10년입니다. 10년 내에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4번. 임대차가 종료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무서가 아니라 법원이에요. 등기 관련 사무는 법원 관할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통보가 있으면 즉시 해지 의혹이 발생한다. 한번 볼까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어요. 묵시적 갱신 인정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상태에서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인법은. 주인법은 2년이었죠. 1년의 적용을 받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1년에 구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즉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는데 해지 통보가 있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왜 그러죠? 3개월 후에 3월이 지나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이제 포인트고,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 못 합니다. 즉 임차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5번은 틀렸죠. 답은 2번 말씀드렸죠.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이 을이 떠나려는 사람이에요. 임차인. 이 떠나려는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구해 오면 당연히 을의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상위법의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병과의 계약을, 즉 을이 이제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랑 계약하는 것을 갑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상인법에서는. 기억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틀렸죠. 이런 조문이 있는데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을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것은 6개월일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니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대요. 그러면 갑은 당연히 거절해야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을 했대요. 지금 이 병은 을이 주선한 사람이죠. 근데
그 전에 이런 병이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정이라는 사람과 갑이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정이 을에게 보증금을 줬어요. 이런 상태에서 병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갑 입장에서는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대요. 그러면 갑은 당연히 계약 체결 거절해야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을 답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겠죠.